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하늘도 울린다는데 만약 그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친엄마라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인 줄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금지옥 옆 떠받드느라 정작 내 새끼 가슴에는 대못을 박다 못해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을 죽인 비정한 엄마 민경채, 그리고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간 탐욕의 화신 김선재. 20년을 속여온 핏줄의 저주,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초호화 오피스텔. 그곳의 공기는 사치스러움보다는 역겨운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풍경은 그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명품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시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돈으로 바른 화려함,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썩어 빠진 집착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지금 이 순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황제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소파에 앉아 있는 민세리의 어깨를 끈적하게 훑어내렸습니다. 광기, 네, 그건 분명 광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이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세리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꾸며졌지만 그 안에는 독사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에게 먹이를 던져주며 재롱을 기대하는 조련사처럼 그는 명품들을 세리 앞쪽으로 쓱 밀어놓았습니다. 선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민강유통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집어삼킬 유일하고도 완벽한 열쇠가 제 손안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뺐습니다. 선재의 손이 닿은 어깨가 불에 댄 듯 뜨겁고 불쾌했습니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말요? 아저씨? 세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재는 그 떨림을 감격과 환희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건 참을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선재의 입에서 풍기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쩐 담배 냄새가 세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리는 참아야 했습니다. 백설에 그녀를 키워준 엄마이자 이 복수극의 설계자가 당부했던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 그때 밀어버려야 해. 그래야 뼈도 못 추리게 박살이 나니까. 선재가 의자를 끌어당겨 세리 옆에 바짝, 너무나도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세리의 귓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저씨라니. 아빠라고 불러. 응? 그 입으로 아빠라고 불러봐. 더 크게. 내 주인이 누군지 세상이 다 알도록. 선재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20년 동안 찾아 헤맨 보물지도를 손에 넣은 해적처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백설이와 민세리의 모녀관계를 증명하는 그 종이 한 장을 선재는 마치 신성한 경전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봐, 여기 과학이 증명하잖아. 넌 백설이의 딸이고 백설이는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넌 내 핏줄이야. 내 분신이라고. 이 얼마나 엉성하고 멍청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자신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과거에 백설이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민두식 회장도 민경채 사장도 다 가짜고 오직 자신만이 진짜라는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민경채 그 여자는 가짜야. 민두식 그 늙은이도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나야 김선재라고. 선재는 세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늪지대에서 기어나온 파충류의 피부 같았습니다. 세리는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요. 네. 아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선재는 전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이 이 도시의 지배자가 된 양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어. 너와 나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야. 민경채를 쫓아내고 나면 민강 유통은 우리 거야. 내일 이사회에서 널 내 딸로 공표하고 그 여자를 완전히 끝장낼 거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민경채라는 이름이 뜨자 선재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경채야. 나 선재야. 전화기 너머로 민경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용건만 간단히 해. 간단히? 그래, 간단히 말해주지. 세리가 내 옆에 있고 싶어 하네. 이제 그만 방 빼시지. 내가 키운 딸도 널 싫어한다고. 경채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오피스텔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씩씩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선재,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세리 받고, 당장 받고. 선재는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세리를 쳐다보며 입모양으로 내가 직접 말해줘라고 속삭였습니다. 세리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최고의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세리는 전화기를 향해 차갑고 냉정하게 비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아줌마, 추하게 굴지 말고 그냥 나가요. 저 아빠랑 살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녀의 눈은 선재를 향한 경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김선재는 그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세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취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었지? 민경채, 들었지? 핏줄은 못 속여. 세리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넌 가짜라고. 민세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경채의 비명 같은 절규가 끊어질 듯 이어졌지만 선재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정막이 감돌아야 할 방 안에는 선재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맞지? 맞지 세리야? 저 여자가 무너지는 꼴을 정말 통쾌해. 선재는 다시 세리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세리는 이번엔 참지 못하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문을 잠그자마자 세리는 세면대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완료. 그녀는 곧바로 백설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인간 진짜 미쳤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내 딸.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세리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거울을 보며 가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웃음을 짓고 완벽한 아빠의 딸이 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선재가 와인잔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축배를 들어야지. 내일은 우리의 날이니까. 세리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민경채의 비리 자료도 다 준비됐어. 그 여자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고 우리는 왕좌에 앉는 거지. 선재가 서류 가방을 툭툭 쳤습니다. 그 안에는 경채를 파멸시킬 비리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 세리가 몰래 끼워 넣은 김선재의 횡령 증거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요. 세리가 이미 사진으로 찍어 백설이에게 전송한 그 치명적인 증거들 말입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당연하지. 난 김선재니까. 선재가 건배를 제의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김선재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어둠이 짙게 깔린 어딘가에서 백설이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리가 보낸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선재야. 마음껏 즐겨. 그게 내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백설이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향한 곳은 민경채, 백미소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파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민강유통 상무실에 떨어질 핵폭탄. 민경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그 잔혹한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경채, 내가 죽인 아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넌 살아서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상무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주주총회 준비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어제 김선재의 전화, 세리의 배신,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또각또각 차가운 구두 소리와 함께 백설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하러 온 집행관처럼 냉정했습니다.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민경채.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주러 왔을 뿐. 서리의 손에서 갈색 대봉투가 날아갔습니다. 툭! 봉투는 경채의 책상 위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경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무시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김선재랑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내가 속을 줄 알아? 경채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리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경채와 백미소, 유전자 일치 확률 99.9%. 경채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소. 그 이름은 경채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4년 전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아이. 내 딸 세리를 괴롭혔다고 믿었던 그 가난하고 근본 없던 아이. 무슨 헛소리야? 미소라니? 그 죽은 애가 왜? 열어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괴롭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그 아이가 진짜 내 핏줄이었다는 걸. 경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찢다시피 열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서류들, 친자 확인서, 그리고 20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 경채의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춤을 추듯 흐릿하게 보였지만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붉은 도장은 선명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김선재가 꾸민 짓이지? 그렇지? 경채가 악을 썼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공 실장 기억나지? 내 뒤를 봐주던 그 충직한 게 그 여자가 다 풀었어. 20년 전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 바로 공 실장이었어. 내가 낳은 진짜 딸은 미소였고 지금 내가 금지옥엽 키운 세리는 내 딸이야. 쿵. 경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4년 전 상무실로 찾아와 울며 매달리던 미소의 얼굴. 아줌마,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세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었나? 경채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것이 감히 우리 세리를 모함해? 썩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미소의 뺨을 때렸던 그 감촉.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미소의 고개가 돌아가고 그 아이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 그 눈빛. 그래, 그 눈빛. 죽기 직전 옥상 난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처연한 눈빛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왜 그렇게 가슴이 아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 미소는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 경채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내 딸을, 넌 남의 자식을 지키겠다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죽인 거야. 민경채, 내가 바로 살인자야. 서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경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경채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위액을 토해내며 오열했습니다. 미소야. 상무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경채의 눈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미소가 서 있는 것처럼. 하얀 교복을 입고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환청이 들렸습니다. 경채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이미 4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리는 싸늘하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야. 매일매일 숨 쉴 때마다 내가 죽인 딸을 생각하며 살아. 그게 내가 받을 벌이야. 서리가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경채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좀 살려줘. 너무 아파. 미소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휘두르며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와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화려했던 민각 유통의 여왕은 이제 딸을 죽인 비참한 어미가 되어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 시각 아직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김선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따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세리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서류와 민각 유통 주식 증여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공식적으로 넌 내 딸이 되고 우린 민각 유통의 주인이 되는 거야. 선재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세리에게 건넸습니다. 자, 찍어. 어서. 세리는 그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펜을 만지작거리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서늘해서 선재는 멈칫했습니다. 왜 웃니? 너무 좋아서 그래. 세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펜을 선재의 얼굴을 향해 휙 던져버렸습니다. 툭! 펜이 선재의 이마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선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세리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여주던 순종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차가운 경멸과 조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저씨, 착각 좀 작작하세요. 내가 왜 아저씨 딸이에요? 세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냉정했습니다. 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잖아. 넌 백설의 딸이고 백설이는 내 여자였어. 그러니까 넌 내 핏줄이라고. 하, 진짜 멍청하네. 아저씨, 그 유전자 검사 직접 해봤어요? 아니죠? 그냥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서류 몇 장 들이미니까 낼름 믿은 거잖아요. 왜? 핏줄에 환장했으니까. 세리는 팔짱을 끼고 선재를 비웃었습니다. 선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날 아빠라고 부른 건 뭔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고? 네, 연기였죠. 아주 역겨운 연기. 엄마가 시켰거든요.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래야 아저씨가 방심하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려야. 제일 아프니까. 선재의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백설이, 그 여자가 날 가지고 놀았어? 아저씨가 우리 엄마 배신하고 임신한 여자 버리고 성공 찾아 떠났다면서요? 핏줄? 웃기지 마요. 아저씨는 핏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민각 유통을 삼킬 도구가 필요했던 거잖아. 거지 근성 못 버리고 남의 것 탐내는 도둑놈처럼. 이 건방진 년이. 선재가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리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세리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때려봐요.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호텔 방문이 벌컥 열리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선재 씨, 지금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민각유통 법무팀장이 친딸도 아닌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백설이가 미리 불러둔 기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선재의 손이 허공에 멈춘 채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 애가 내 딸이라고. 내가 아빠라고. 선재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세리는 그 순간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연기력이었습니다. 무서워요. 흑흑. 이 아저씨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성추행 의혹까지 있는 거야? 친딸이라고 속여서 데려다 놓고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선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함정이야. 백설이 어디 있어? 선재의 절규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세리는 기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백설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타라. 세리는 차에 올라타며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엄마 봤어? 나 연기 좀 늘었지? 잘했어. 고생했다, 내 딸. 차는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재의 아빠 노리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핏줄이라는 허상 쫓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상무실에서 영혼까지 털린 채 집으로 돌아온 민경채. 그녀의 몰골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명품 정장,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구두.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막이 감도는 거실 한복판에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지저분한 라면 박스 하나, 그리고 그 위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살인자 민경채, 보낸 사람 미소 엄마 백설이. 아? 경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백설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선물 하나 보냈어. 내가 짓밟아버린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똑똑히 봐. 경채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 박스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박스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찬 반지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이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가난과 비참함의 냄새였습니다. 미소야. 내 딸. 이게 다 뭐니?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미친 듯이 뜯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스가 열리자 그 안에는 4년 전 죽은 미소가 입었던 낡은 교복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고 목기시해진 셔츠. 경채는 그 셔츠를 얼굴에 파묻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백설이가 손빨래를 해서 입혔을 싸구려 세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 냄새. 남의 손에 커버린 내 새끼 냄새. 그 냄새마저 그리워 경채가 오열하고 있을 때 옷가지들 사이에서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툭 떨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와 함께 미소가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백설이와 미소가 단둘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그 옆에는 아빠는 없어도 괜찮아.
나한텐 세상 최고인 설이 엄마가 있으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 알바비를 모아 설이 엄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엄마는 미안하다며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우셨다. 엄마, 울지 마. 난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백설이의 딸이라서 너무 좋아. 민경채 상무님 딸인 세리는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지만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나한텐 따뜻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사랑해, 엄마. 으흐흑. 아니야. 엄마는 나야. 내가 널 낳았어. 경채의 눈물방울이 설이 엄마라는 글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소는 죽는 순간까지 백설이를 유일한 엄마로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친딸이 자신을 부정하고 원수를 엄마로 섬기며 행복해했다는 사실이 경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경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오늘도 그 아줌마를 만났다. 세린의 엄마 민경채 상무님. 그 아줌마는 나만 보면 벌레 보듯이 쳐다본다. 오늘은 내 뺨을 때리며 근본 없는 게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고 소리치셨다. 너무 무섭다. 그 아줌마 눈빛은 정말 악마 같다.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 하지만 설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우리 엄마 알면 가슴 찢어질 테니까. 으악. 경채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신의 딸은 자신을 엄마가 아닌 악마로,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악마였어. 내 딸한테 내가 악마였어. 자신이 뱉었던 독설, 자신이 날렸던 손찌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죽기 전날 쓴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세리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민경채 아줌마가 나보고 죽으래. 내가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했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 설이 엄마 나 먼저 하늘나라 갈게. 다음 생에도 꼭 엄마 딸로 태어날게. 그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사랑해 엄마 안녕. 경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컥, 컥 소리를 내며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저주가 결국 친딸을 옥상 난간 밖으로 밀어버린 결정적인 살인 흉기였던 것입니다. 안 돼 미소야. 그거 아니야. 내가 엄마야.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내 엄마라고. 경채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미치도록 미안해서. 그때 거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엄마, 환청이었습니다. 경채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구석,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미소의 환영이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의 교복을 입은 채 경채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손을 뻗었습니다. 미소야, 내 딸, 엄마가 잘못했어.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하지만 미소의 환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경채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아니잖아.
저리 가란 말이야. 이 나쁜 아줌마야. 아니야, 미소야. 내가 엄마야. 거짓말쟁이. 당신이 죽으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백설이야.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미소의 환영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어서도 환영이 되어서도 딸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끄아. 경채는 미쳐버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짜 딸 세리의 방으로. 남의 자식을 위해 내 자식을 죽음으로 모은 그 끔찍한 증거가 가득한 곳으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간 경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를 엎어버리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들을 가위로 난도질했습니다. 다 가짜야. 이 도둑년들. 내 딸 인생을 훔쳐간 도둑년들. 유리 액자가 깨지고 향수병이 박살 나 방 안에는 독한 향기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경채는 세리의 침대 위에 놓인 커다란 곰인형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찢어진 솜이 눈처럼 흩날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하얀 솜뭉치 속에 파묻힌 경채는 깨진 거울 조각을 손에 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미소를 죽인 살인자의 얼굴, 그리고 미소가 악마라고 불렀던 그 얼굴. 죽어서 미소를 만난들 미소가 자신을 엄마로 받아줄까요? 영원히 백설이만 찾으며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을까요? 죽음조차 사치라는 것을, 살아서 겪는 이 기억의 고통이야말로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경채는 찢어진 곰인형을 미소인 양품에 안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강유통의 주주총회장. 회장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의 잠적, 김선재 본부장의 구속, 회사는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던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설이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눈이 먼 사이에 내 집안에 괴물들이 자랐더군.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 딸 경채는 제 자식을 죽인 죄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김선재 그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것이다. 두식의 시선이 백설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 더 이상 피해 비극은 여기서 끝내겠다. 이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의 폐쇄병동,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1인실에 민경채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보고 앉아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밥 먹었니? 엄마가 밥 차려줄까? 아니야, 그 옷 입지 마. 엄마가 예쁜 거 사줄게. 우리 딸 예쁜 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며 소꿉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적고 나갔습니다. 심각한 망상, 장애 및 해리성 기억 상실. 그녀는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자신이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꿈속에서 매일 밤 피 흘리는 미소를 만나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 구치소의 독방.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진 돈은 모두 몰수당했고 변호사조차 그를 포기했습니다. 내 돈, 내 회사,
내 딸. 그는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아빠 꺼내줘. 너 내 딸 맞잖아. 그렇지? 교도관이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저놈 또 시작이네. 핏줄 타령? 선재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처량하고 끔찍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골당. 백설이와 세리가 미소의 위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다 끝났다. 그 사람들 이제 벌 받고 있어. 편히 쉬어. 세리는 말없이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아이. 비록 엄마들의 싸움에 휘말린 피해자였지만 세리 역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언니가 미안해. 다음 생에는 우리 좋은 친구로 만나자. 세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골당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소가 용서한다는 듯 환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배 아파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며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으로 보듬지 않은 핏줄은 족쇄일 뿐이고 욕망으로 얼룩진 관계는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긴 채 태양을 삼킨 여자의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직 민두식 회장의 진짜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가 깨어난 진짜 이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